네,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는 학생분들이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학위 논문하고 좀 관련이 있는 뭐 그런 분들이죠. 자, 이런 분들은 지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죠. 자, 이때 이제 우리가 연구 모형을 짜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뭐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연구 모형을 짜는 케이스도 있고, 또는 지도 교수님이 이제 좀 도와준다라고 해서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이제 모형을 짜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선배들이 도와주기도 하는 케이스도 있고, 또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좀 자문을 해주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연구 모형을 짤 때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. 대부분 이러지 못한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모형을 짜면 안 되는데, 연구 모형은 그냥 하나의 뭐 그림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그림 그리기, 그냥 뭐 아름답게 막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냥 뭐 있는 뭐 어쨌든 이제 화살표 한번 쭉쭉 그어보자. 아 좋다. 아따 아름답다 하나 더 그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막 뭐 요렇게도 그어보고 요렇게도 그어보고 막막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종종 보면. 그런데 연구 모형은 그림 그리기가 아닙니다.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이는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논문이 될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한 연구 모형은 어떻게 짜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뭔가 내가 이 연구 모형을 짠다는 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추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근거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론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. 주로 선행연구. 다시 말해서 이 모형을 짠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뭐 근거를 제시한다 뭐 이런 것과 또 다른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서술할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어떻게 서술을 해서 이 모형이 나오게 되는 소위 말해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 모형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서술을 하지? 어떻게 서술을 하지?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용을 하거나 해서 서술을 하지?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어떻게 서술을 할까? 앞부분을 어떻게 서술을 할까?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, 이제 여기에 당연히 이제 뭐 방법론, 이제 적정한 방법론을 대입을 해야 될 것이고, 요건 이제 뭐 기본이죠. 그래서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, 방법론이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괜히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짜기보다는 아싸리 그냥 뭐 차라리 지도 교수님이 지도했던 선배들의 연구 모형을 딱 보고 그것들이 뭐 전부 다 거의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거나, 이건 진짜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죠. 아니면 이제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방법론을 대입을 하고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맡겨버려가지고 어떻게 뭐 온 거 가지고 그냥 뭐 대입해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페이지 집어넣고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됐대요. 이런 식으로 심사장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어느 심사위원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하겠습니까? 절대 안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자문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방법에 의해서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몇 번이고 복습을 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서술을 하지? 요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. 이 서술. 자, 이 서술은 어떤 거냐면 분명히 요 근거에 의해서 이 모형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여러분은 요렇게 서술이 되었을 텐데 요렇게 서술돼서 요렇게 분석에 의해서 나온 이 결과가 자, 요 근거하고 어떻게
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. 자, 요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논평해야죠. 논평. 어떤 그 학술적인 논평.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? 논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학술적인 여러분의 연구의 학술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죠.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논문을 굳이 이 6글자를 줄여서 땡땡땡땡 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줄인 말이 뭡니까? 학, 술, 연구, 논문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논문은 결국 이 학술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, 이게 바로 선행연구와의, 그렇게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선행연구와의 뭡니까? 뭐다? 차별화다. 자, 이거를 어떻게 끌어낼 건가 이거죠. 서술을.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하고 내가 지금 앞에서 연구 필요성을 위해서 서술했던 그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 있잖아요. 선행 연구들의 결과, 내 연구 결과, 요거를 어떻게 비교해서 끌어낼까? 나는 어떤 점에서 좀 더 나을까? 뭐가 좀 다른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모형을 짜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논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사점 도출을 해야겠죠. 이게 이제 뭡니까? 실무적 가치 아닙니까? 실무적 가치 또는 정책적 가치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면 금상첨화다.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모형을 짠다는 것은 앞뒤로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되는 상태에서 모형을 가장 적정한 방법론을 대입하면서 짜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계산이 돼야 됩니다. 선행연구를 딱 보면서,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이론적 배경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서 이 모형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는데, 앞에서 어떻게 서술을 해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논의와 시사점을 풀 것인가에 대한 서술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론을 대입을 하는, 이게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. 이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. 이걸 잘하는 사람이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. 이거는 뭐 학생이든 연구자든 뭐 교수든 공이 지금 이게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, 그리고 논문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신 분들, 아무리 내가 뭐 박사 아니라 박사 할배다 하더라도, 그리고 내가 뭐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이다 하시더라도, 이게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안 돌아간다? 이 방법론을 내가 한두 가지 방법론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다? 이 맨날 똑같은 주제만 하다 보니까 이 연구 필요성에 대한 서술에 한계가 있다?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논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내 똑같은 논문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논문을 잘 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거의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, 이제 요때 정말 논문쟁이, 예? 뭐 이런 말을 논문도사,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.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문가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.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. 어쨌든 처음에는 힘들어요. 처음에는 힘든데,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롤 모델 되는 그냥 몇 개 논문 뭐 선정해놓고 거의 100기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.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, 연구를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, 자, 이런, 관행에서 탈피하시고, 요렇게 오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죠.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하실 분들은 이런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논문 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